갑상선이 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의 기능 중에 제일 1번이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앉아 계신데 사실은 내 심장과 전신의 신진대사는 시속 한 6km 정도로 뛰면은 한 20분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신진대사이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움직여야 되는 에너지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춥죠. 갑상선이라는 곳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며 갑상선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냐,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볼까요? 위치는 갑상연골이라고 하는데, 남자들 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연골이 남녀에게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것이 2차 성징 때 변성기가 오게 되잖아요. 굵어지죠. 그러면서 인후부의 성장이 여성보다 좀 촉진됩니다. 그럴 때 갑상연골이 비후되고 연골이 커지면서 목젖은 안에 있죠. 침상길 때 딱딱딱딱 올라가는 형태의 그 움직임을 보이는 기도 앞쪽에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 부위가 갑상연골인데 그 밑에 있다 해서 갑상선입니다.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죠. 쇄골이 만나는 부위에 나비 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갑상선이 갑상연골 밑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은 내분비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하선, 편도선, 갑상선, 이렇게 선자가 들어가는 것은 호르몬, 즙을 내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비 기관들을 내 몸속에 있는 분비 기관이다, 그래서 내분비라고 하는데, 뇌하수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부신, 흉선 이런 부위까지 다 내분비라고 하는데, 여성에게 있어서 특히 임신과 관련된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 체온을 유지한다든지 이제 신진대사의 기능을 촉진시킬지 저하시킬지에 대한 부분을 갑상선이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상선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느끼는 증상들은 우리가 쉽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갑상선이 하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의 기능 중에 제일 1번이 체온 조절입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즉 갑상선 기능 항진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앉아 계신데 사실은 내 심장과 전신의 신진대사는 시속 한 6km 정도로 뛰면은 한 20분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신진대사이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움직여야 되는 에너지도 공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춥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오열자, 더운 걸 싫어하고, 네. 그리고 기능 저하증은 온행자, 추위를 타죠. 그래서 기본적인 온도인데도 한 분은 덥다고 하고 한 분은 춥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갑상선의 증상 중에서 침을 삼킬 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갑상선의 어떤 증상일까요? 그러니까 의심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갑상선을 자가 진단할 때 만져진다든지, 침 삼킬 때 뭔가 걸리는 것 같다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이제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그런 증세가 전혀 없는데도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문제가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목에 이물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면 후두와 인두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신경증이라고 해서 네. 기관지나 인두부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증상들도 있고요. 이런 신경과적 검사 또는 기관지 호흡기 검사, 위장의 소화관 검사를 통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그런 이물감을 느낀다면 만져보고 살짝 튀어나와 있거나 크기의 차이가 좀 있거나 이렇게 느껴지실 땐 그때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유전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갑상선은. 특히 갑상선은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는 왜 그런 질환이기 그럴까요? 때문에 임신 체계랑 관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갑상선 문제가 있을 때 딸이 갑상선 문제가 또 오는 경우도 워낙 많은데, 네. 그것이 임신과 생리와 관련된 그런 패턴이 유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실제 갑상선 증상을 피로감이나 이런 거로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빈맥증이라고 하죠. 막 90회씩, 막 100회씩 뛰고 있는데 보통 본인이 모르고 사십니다. 대부분 초기에만 느낄 뿐. 그래서 실제로 손목이나 이런 데를 잡아보고 시계를 보고 확인을 해서 72회가 정상인데 90회 이상 뛴다든지, 그리고 자주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땀이 자꾸 난다든지, 그리고 체중이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증세가 사실은 더 지표로 작용하거든요. 음식은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돼요. 근데 살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속 6km로 조깅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도의 어떤 피로감을 느낄 때는 기능 항진이 되는 것이고요. 기능 저하증도 피로감을 느끼는데 이 피로감은 좀 다릅니다. 기운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얼굴이 발개지거나 심장박동이 빨리 뛰는 것이 아니고 춥고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그러면서 피곤하다, 무기력하다,
약하다, 잠이 자꾸 쏟아진다, 이런 증상이 이제 주로 기능 저하이고 갑상선도 항진과 저하에 따라 다양한 증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선 질환을 앓는 분들은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를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전세적인 통계에 의하면 바닷가를 접해 있지 않은 내륙 지방 그런 쪽에서는 요오드 부족에 의한 갑상선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해안가에서는 요오드 과량에 의해서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갑상선 기능 항진과 저하를 다 일으키게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모든 식물, 예를 들어서 김, 뭐 파래, 다시마, 톳, 미역 이런 것들 전부 요오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죠. 그럼 많이 들어오면 갑상선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자극을 할 때 기능 항진이 오게 되고요. 또는 반대로 항진은 안 오고 염증을 자꾸 반복해서 일으키다 보면 저하로 넘어가고 둘 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수치적으로는 하루에 50g 미만으로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150 이상을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측정해서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갑상선 문제 없으시네요. 그러면 걱정 없이 드시면 되지만 저희는 아무래도 삼면이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바다에 접해 있어서 많이 안 드셔도 저절로 반찬에 조금씩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드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갑상선 건강에 더 도움이 되죠. 그러면 갑상선에 좀 좋은 음식들 평소에 우리가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체온을 낮춰주는 음식은 갑상선 기능 항진에서 이제 드시면 좋겠고 저하증이신 분들은 오히려 따뜻해주는 후추라든지 이 향신료,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이 갑상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